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수능 한국지리 해설의 이진웅입니다. 본격적인 문항 해설에 앞서서 이번 한국지리 문항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올해 수능 전반적으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제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평이함 속에 까다로움이 포함되어 있었다. 평이 속에 까다로움. 자, 지금 이 시점은 수능 다음 날이거든요. 이미 EBSI에 등급 컷이 어느 정도 예상 등급 컷이 나와 있는데요. 1등급 컷이 50점이 나왔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1등급 컷이 50점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이했다. 특히나 아주 구석구석 꼼꼼하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막 되게 진짜 어려운데 이런 문항들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깊게 공부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여기 숨어있는 이 까다로움 때문에 이거 뭐지? 이거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자료나 선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3등급 컷이 40점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50, 47, 40.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꼼꼼히 공부한 친구들은 50, 47, 1, 2등급 받았고 좀 못 미쳤던 친구들은 조금 많이 틀린 문항들이 많았던 것 같은 이번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시험에 아주 어려운 고난도 문항을 없애고 그리고 고난도 문항이 없는 상황에서 변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된 시험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런 기조가 잘 반영되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아주 어려운 문항이 없이도 어느 정도의 변별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문항이었습니다. 물론 솔직히 50점 컷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아주 열심히 한 친구들도 시험 보다 보면 하나 정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틀려서 2등급을 받았다. 조금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에는 한 문제 틀려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긴 합니다. 어쨌든 평이 속에 까다로움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 대체 어떤 까다로움이 포함되어 있었느냐? 먼저 1번 문항인데요. 아주 어려웠던 문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마라도의 남서쪽에 뒤에만 보면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다. 맞는 것 같은데 앞에 영해가 들어가 있었죠.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이런 내용들이 종종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게 영해? 마라도 남서쪽에 우리나라 영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라도에서 이어도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잘 알고 있지 못했다면 충분히 헷갈릴 수 있을 만한 선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8번인데요. 까다로웠죠. 여러모로 굉장히 까다로웠던 문항이고요. 왜냐면 여러 지역들을 다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구뚝의 위치를 물어보는 선지가 나왔었는데요. 군산은 하구뚝이, 금강 하구뚝이 있는데 영산강은 어디지? 라는 친구들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번. 자, 도청 지하철이 있는데 일단 벤다이어그램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윤리에서 많이 나왔던 유형인데요. 한국지리에서 최근에 종종 나오고 있긴 한데 물론 밑에 설명이 나와 있긴 하지만 조금 생소할 수 있었던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17번인데요. 17번 문항은 공주와 서천을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이었었는데요. 어쨌든 공주와 서천의 비교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고요. 다음 18번은요. 1번 선지. 파주와 성남의 지역 내 농가 인구 비율을 비교하는 선지가 나왔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지역 내 농가 인구 비율을 비교하려면 촌락인 가평과 다른 지역을 비교하는 게 일반적인 선지의 구성입니다. 그런데 파주와 성남을 비교했다. 물론 파주는 일부 지역에 LCD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촌락의 특성이 많이 뚜렷하게 나타난 지역이긴 합니다. 그러나 파주시거든요. 그리고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지역들의 농가 인구 비율을 잘 비교하진 않는데 농가 인구 비율을 비교한다면 가평이랑 어떤 다른 지역을 비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선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 속에 살짝 숨어있는 까다로움들이 여러분들 조금 난감하게 했던 것 같고요. 어려웠던 문제는 두 문항 꼽아봤는데요. 14번과 20번 문항, 두 문항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번은 예전에 21학년도 수능인가 22학년도 수능이었죠. 그때 나왔었던 굉장히 어려웠던 문항보다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풀만했었고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제조업 발달 과정을 잘 정리해두었다면 그래도 정답을 찾아갈 수 있었다. 다음 20번 까다로웠죠. 미리 예방주사를 맞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메모하면서 풀지 않았다면 되게 헷갈리고 많은 시간을 뺏겨야 했었던 문항이었습니다. 이런 두 문항들이 어려웠었는데 오히려 오답률은 이런 문항들이 아니라 제가 해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10번 문항의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더라고요. 10번 문항의 오답률이 높았던 것을 보고 아직 꼼꼼하게 공부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되게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꼼꼼한 개념 학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국지리 공부할 친구들 역시나 개념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계가 어쨌든 아주 어렵게 나오지 않더라도 통계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개념과 통계에 대한 꼼꼼한 학습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함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한국지리 어쨌든 위치에 따라 지역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느냐, 그 위치를 알아야지만 그 지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의 위치를 묻는 문항들, 아까 얘기했었던 요 문항 있었죠. 굉장히 여러 지역들의 위치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었던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 학습 꼼꼼하게 하되 그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지리부도입니다. 지리부도를 가지고 지도 학습 아주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총평을 보고 있는 친구들, 시험을 본 친구들, 그리고 볼 친구들 두 유형일 것 같은데요. 두 유형의 친구들 모두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시험을 본 친구들 이제 수험 생활이 끝나고 새롭게 대학 생활이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진짜 많은 것들 경험하고 고생 많이 했을 텐데요. 대학에서 더 많은 것들 경험하고 더 알찬 미래 꿈꿔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또 앞으로 수능 볼 친구들 이제 여러분들 생활에 수험 생활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수험 생활이 물론 고되고 힘들겠지만 또 나의 목표를 향해 도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수험 생활 잘 진행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목표까지 더욱더 가깝게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자, 저는 이 20문항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본격적인 해설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해설에서 만나요. 안녕!